쫓아내고 어르신들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하는 것은 아마 방송에서 들은 것은 좀 다르기 때문에 혼선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저런 것도 있구나, 합리적인 생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실현을 해가지고 내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낀다든가 어떤 증상이 개선된다든가 하면은 그걸로 저는 이제 만족을 하고 할 거고요. 여러 어르신들이 그걸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건강에 도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하게 이제 강의는 들었는데 뭔가 모르겠다,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애매모호한 저는 그런 것보다는 명확하게 잘 안 들려요. 명확하게 제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원리편 말하자면 우리 병이 왜 오는가, 병이 오는 이유 중에 한 가지에 해당되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진액이 있어요. 우리가 음식물을 먹게 되면 몸에 들어와서 소화 흡수가 되고 그것이 내 몸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작용을 하고 그 작용이 끝나면 또 다시 내 몸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머물러가지고 있다가 나가는데 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덜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몸 어딘가는 조금씩 쌓이게 되죠. 그 조금씩 쌓인 것이 조금 쌓였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많이 쌓이게 된다든가 어느 한쪽으로 많이 몰려서 쌓여 있다든가 하면은 그게 이제 병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내한테 꼭 필요해서 먹는 음식이지만은 들어와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활용 다 하지 못하고 남는 것처럼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옛날 이제 어르신들이니까 옛날에 연탄도 떼고 그랬잖아요. 연탄 떼는데 연탄이 하루에 집에서는 한 3장 떼면 되는데 더 많이 들어와요. 10장이 들어와. 그러면 그 10장이 들어오면 3장만 쓰고 3장 이제 나머지는 어딘가는 그 집 안에 놔둬야 되겠죠. 그렇게 놔두고 쌓이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집이 커지거나 맞다면 방을 하나 지어야 되거나 이렇게 주거다는 개념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몸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남아가지고 저축되는 물질이 있다든가 하면 그것을 처리하는데 처리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에너지가 그때 많이 소모가 되고 쓸데없는 데 소모가 되면 다른 쪽으로는 활용을 못하죠. 그래서 남는 여유분의 진액이 몸에 쌓여서 생기는 병이 수독이고 담음이고 그것이 쌓였다고 해서 담적이라는 병명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원래 한방에서는 그 담적이라는 말은 원래 없고 담음이라는 말은 있어요. 담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담이 가래담자예요. 음자는 마실 음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다 유형의 물질이거든요. 우리 몸에 존재하는 진액 종류가 많이 쌓일 때 담음이라고 하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을 때 담적이라는 말을 써요. 적자는 쌓일 적자입니다. 담이 쌓여가지고 세포가 기능이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것을 처리할 때 문제도 생기고 처리 못해서 하는 문제도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담음이 어디에 쌓였냐에 따라 가지고 병명이 다 달라져요. 내 몸에 들어가지고 존재하는 음식물에서 나온 소화 흡수가 되고 난 그것이 몸에 들어가지고 진액으로서 존재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쌓이냐? 제가 이번에 강의를 하는 것은 이제 수독 담적 담음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혈관 질환이 문제가 되거든요.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런 것이 생기는데 그 질환도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생겨요. 그러면 그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주자면은 들어와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어딘가는 배에 있다. 내가 먹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들어와가지고 내 몸에서 어떤 대사 과정을 거쳐서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수분 종류의 물질이 나가고 땀으로 나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가지 않고 어딘가 쌓이게 되면은 부피를 늘려주겠죠. 공간이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혈관에 대해서 얘기한다든가 하면은 혈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아니고 이게 이제 겉에 이게 근육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내막층이고 중막층이고 외막층이에요. 근데 이것을 쭉 연장해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혈관이. 그런데 어디에 담적이 쌓이냐면 우리 몸의 근육층에 쌓이는 겁니다. 이런 사이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밑에서 보면 이런 데 쌓이겠죠. 그럼 쌓이면은 이 사이즈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꺼워지겠죠. 두꺼워지면은 모양이 어떤 식으로 바뀌느냐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지나가는 길은 옛날에는 이렇게 넓었는데 여기가 빠져나가지 않은 진액이 쌓이게 되면은 여기가 두꺼워지니까 안에는 여기는 어떻게 돼요? 좁아지죠. 이 좁아지면 어떻게 현상이 생기냐면은 혈액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야 된다든가 할 때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혈관은 어떤 운동을 하냐면 혈액이 이렇게 쭉 지나갈 때는 혈관이 확 오므라들어 가지고 내보내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확장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오므라들면서 내보내요. 여기가 가까워지니까 혈관이 운동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좁아지면은 혈액을 보내려고 좁아진 건데 여기하고 여기가 맞닿아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 순간에 혈액이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생겨버리는 거야. 혈관이 이렇게 오므라들면서 닫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여기에서 혈액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니까 이쪽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잘 못 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혈액이 잘 못 가는 상태가 되면 이쪽에서는 혈액 부족 증상이 생기겠죠. 만약에 이게 뇌혈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여기에 혈액 부족 증상이 생기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뇌경색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경자라고 하는 것은 딱딱이 됐다는 뜻이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막힐 색자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막힌 거예요. 원인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막히니까 이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뇌경색이 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혈액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니 여기가 닫혀버리고 잘 못 가니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혈관이 부풀겠죠. 빵빵 고무 풍선이 옛날에 막대 풍선처럼 되어 있는 것을 분다든가 하면 끝쪽에가 구멍이 뚫려져 있으면은 아무리 잘 불어도 그 고무 풍선이 불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앞에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고무 풍선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혈관이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그러면서 혈관이 아주 얇아져요. 여기는 두꺼워져 가지고 있고 여기는 얇아지는 현상이 생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혈액을 보내기 위해서 막 심장은 열심히 뛰죠. 피가 안 가니까 어떻게 돼요? 더 펌프질을 많이 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심장도 빨리 뛰고 혈압도 높아지고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몸에서는 혈액이 부족하다는 자꾸 신호를 보내가지고 자꾸 공급을 하고 하니까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생기면 심방세동이라고 해요. 심방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세자가 가늘다라는 뜻이고 동이라고 하는 것은 맥박이 뛴다는 뜻이에요. 심방이 세동, 맞으면 혈액을 보내야 되는데 못 가니까 발발발 떠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생기면은 심장마비로 오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심장이 혈관 때문에 오는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혈관이 이렇게 빵빵히 불고 혈액이 자꾸 이쪽으로 몰려가지고 나가지는 않고 고여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터질 수 있겠죠. 이 터지는 현상이 뇌출혈이에요. 뇌출혈은 갑작스럽게 와요. 뇌경색은 천천히 와요. 그래서 갑작스러운 것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뇌출혈을 많이 무서워해요. 근데 요즘은 혈압을 높이는 것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이 많으니까 혈압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심장이 펌프질을 세게 하던 것이 약하격이죠. 그럼 약하격은 어떻게 해요? 혈압이 떨어지죠. 떨어지면 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쪽으로 가야 될 피가 잘 안 가니까 이 뇌경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뇌출혈 오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 거의 다 뇌경색이 와요. 이유는 여기에 쌓인 담음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혈관이 붉은 혈관일 때는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은 여기다가 용수소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이 있는데 이런 혈관이 하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혈관도 다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혈관이 부어가지고 요즘 얘기할 때 혈관 비만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방송 많이 보시면 이제 그 얘기를 요즘 많이 하는데 혈관 비만이라는 건 뭐냐면 혈관 근육이 발달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혈관 층층 사이에 빠져나가지 않은 담음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쌓여 있기 때문에 다 담적 질환인 거예요. 그 쌓여 있는 담이라든가 담적이라든가 담음이라든가 하는 것의 주성분이 뭐냐면은 우리 몸의 진액하고 똑같아요. 이게 우리 몸의 진액하고 다르면은 발견하기가 쉬운데 똑같으니까 뽑아가지고 보면 보이는 게 없어요. 똑같은 것이 있으니까 많이 쌓여서 그러는 거고 고여서 그러는 거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증상이 먼저 나오고 병명은 나중에 나와요. 왜? 어디가 쌓였냐에 따라서 병명만 달라진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뇌혈관이면은 뇌경색이 되고 뇌출혈이 되고 그러지만은 심장혈관이면은 심근경색이 되고 심장마비가 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 이 담음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물질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물질하고 똑같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물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로 쓰거나 몸에 구성물질을 쓰기 위해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온 물질 중에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유기물질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포도당, 지방, 단백질, 아미노산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음식으로 들을 때는 밥으로 들어오겠죠. 고기로 들어오고 과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겠죠.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무기이온이에요. 무기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도 우리 몸의 물질을 말하자면 어떤 세포 막이 있으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의 농도 삼투압의 문제로 이렇게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어느 한쪽에 무기질이 많다든가 어느 쪽에 삼투압이 높아. 그러니까 이쪽에 낮은 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물은 이동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좌우가 이쪽 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과 비슷해질 때까지 물질이 자꾸 이동해가지고 물질을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때 쓰는 물질이 무기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음식물로 들어오는 것은 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진액도 마찬가지로 이거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럼 진액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혈액도 있죠. 우리 몸에 림프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가 상처가 나면은 피도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진물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진물이 림프액입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진액이에요. 그런 것이 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혈액하고 림프액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림프액은 혈액 성분에서 혈액이라고 하는 것에서
혈구 성분만 빠진 거예요. 이것이 림프액이에요. 그래서 림프에 우리가 혈구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상처가 생긴다는 것은 진물만 나오지 혈관이 터지지 않으면은 혈액이 섞여져 나오지 않으니까 맑은 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친다든가 했을 때도 보면은 피를 뺄 때 어느 때는 빨갛게도 나오지만 어느 때는 그 맑게 나와요. 그 맑게 나오는 것이 림프액입니다. 어떻든 혈액이라든가 림프액이 아까 얘기했듯이 빠져나가야 될 것이 안 빠져나가고 몸에서 흐름이 지체가 된다든가 하면서 쌓이기 시작하려면 문제가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이런 물질이 쌓여가지고 생기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혈액에 쌓이면 한방에서는 어혈이라는 말을 써요. 이것이 진액에 이게 림프액이 쌓인다든가 하면은 이게 수독이고 담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독 담음하고 같은 거예요. 맞다면 혈액에도 이 성분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림프액이. 그래서 혈액의 주성분도 물이고 림프액의 주성분도 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시간에 강조했듯이 물이 이것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적으면 어떻게 되고 많으면 어떻게 되냐. 걱정이 뭐냐면 물을 어떻게 안 마시고 살아 그렇게 하는데 세포가 물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내 몸에 세포가 물을 만들어요. 만드는 재료는 뭐냐면은 이 유기물질 가지고 물을 만드는 겁니다. 내가 먹는 밥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질은 대표적으로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물질이에요. 여기에 질소가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것이 물로 바뀌어지고 탄산가스로 바뀌어지면서 물로 바뀌어지니까 물이 몸에서 들어온 것은 수분 형태의 물질은 소변으로 나갈 수 있고 대변 똥으로 합쳐져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피부로 땀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이 유기물질이 줄어들겠죠. 유기물질이 많이 있을 때는 뭐냐면은 혈액 속에 유기물질이 많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뇨 같은 거, 고지혈증이 다 이런 거예요. 이것이 혈액 속에 많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긴다는 얘기예요. 혈관에 때가 낀대요. 그 때가 낀 것을 없애려고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몸에 있는 유기물질을 줄여야 되겠죠. 줄이는데 내 몸에 우리 몸을 여러 가지 구역으로 나눈다라고 하면 이렇게 도식적으로 된다는 내 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혈액이라고 생각해 봅시다요. 혈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했더니 탄소, 수소, 산소를 되는 유기물질 농도가 높아져 있어요. 이게 유기물질, 이게 당뇨, 고지혈증 이런 거죠. 이게 높아져 있으면은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이게 높아져 있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보면 물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물을 줄어들었으면은 몸에서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물을 일정하게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유기물질을 가지고 물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물하고 탄산가스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물이 부족해졌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물이 생기면은 다시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나가고 땀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땀으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몸에서 유기물질이 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로 바뀌어지지 않으니까 유기물질이 자꾸 많이 남아있겠죠. 물도 많이 남아있겠죠. 물이 남아있고 유기물질이 많이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물하고 유기물질이 많이 남아있으면 이게 담적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 담적이 내 몸 어디엔가는 구석에 쌓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혈관에 쌓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렇게 혈관 질환이 오는 거고 어디에 웅덩이 파가지고 뭐하는 것 같이 한다든가 하면은 이 유기물질하고 물하고 섞여서 생긴다든가 하면은
무릎이라든지 지방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겠죠. 그런 현상이 몸에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피부 쪽에 쌓이게 되면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위장관에 쌓이게 되면은 위장 질환이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러면 뭐냐? 여기서 이러한 전체적인 일을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다 하고 있어요. 세포는 우리 몸의 의사예요. 저같이 환자를 보는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내 몸의 세포가 의사예요. 의사는 진짜 의사는 세포고 저는 가짜 의사예요. 어떤 의사냐면은 세포가 일을 잘하게끔 제대로 역할을 하게끔 나는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그 도와주는 역할만을 하는 것을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적으로는 내 몸의 의사예요. 내 몸의 의사는 세포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몸에 100명의 의사를 모시고 살고 있어요. 의사가 다 그걸 다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일을 내 몸의 의사, 내 몸의 세포가 일을 하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습관적으로 잘못된 습관으로 해가지고 음식물을 편향되게 먹는다든가 불필요하게 많은 것을 섭취를 한다든가 빠져나가지 않게 방해를 한다든가 할 때 병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아까 얘기했듯이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했죠. 물은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이번 물 먹은 거고 다음 물 먹는 시간까지 기간을 길게 두면 좋아요. 내 몸에 물이 들어올 때는 짧은 시간에 들어오지만 나갈 때는 천천히 나가거든요. 밭에다가 물을 주었는데 밭에 물이 빠지기 전에 또 위에서 물을 자꾸 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위에 있는 밭에 있는 작물들이 아이고 기분 좋아라 하면서 잘 자랍니까? 이상해지는가요? 그 자라나는 식물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세포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이 많을 때는 세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몸에서는 내보내려고 하고 그것이 내보내는 것이 여의치 않으면 어디다 자꾸 저장을 해요. 짬박아 놓으니까 부족한 것처럼 보이니까 자꾸 또 들어와요. 꺼내서 써야 되는 겁니다. 우리 몸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자꾸 꺼내서 쓰게끔 하려고 하면은 물은 간격을 길게 두고 드시라는 거예요. 지금 먹고 조금 있으면 또 먹고 갈증 나니까 또 먹고 하다 보면은 밭에다가 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식물들이 시들해가지고 금방 죽을까지 퍼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진짜 갈증을 많이 느끼는구나. 물을 한번 더 줘야 되겠다면 더 주면 어떻게 돼? 그때 죽어요. 왜 죽냐면은 뿌리가 썩기 때문에 죽어요. 우리 물을 줄 때는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갈증을 낸다고 해서 무조건 못 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뿌리가 썩는데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게 돼요. 그렇지 말고 되도록이면 간격을 길게 가져가면 문제가 덜 돼요. 그래서 제가 이 혈관질환이나 담적질환이 오는 주 원인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 세포가 관리하는 것은 세포가 해야 되고 내가 세포를 힘들게 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들어오는 물만 조금 덜 먹으면은 세포는 물이 부족해지면은 우리 몸에 존재하는 내가 먹는 음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내 몸에 쌓여가지고 있는 담적이라고 하는 그 담은 물질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이게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담적이 없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면은 되도록이면은 물 마시는 거 안 마시는 거 힘들거든요. 간격만 좀 길게 하시면은 여러분도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이 담정의 원리가 이런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치료도 이런 식으로 해요.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물이라고 했는데 물은 몸에서 나가는 길이 세 군데예요. 크게
아까 제가 얘기했지 소변으로 나간다 했죠. 대변으로 나가고 피부 쪽으로 해서 땀으로 나가고 우리가 땀은 안 보여도 땀이 나요. 물을 안 먹고 있으면 증발을 해가지고 몸에 있는 수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몸에서는 수분을 만들기 위해서 무기물질을 자꾸 써서 에너지도 만들고 몸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물인데 물을 과용되게 먹는다든가 할 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면은 한 가지 예로 또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방광염 말 많이 아시잖아요. 방광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방광이 무거워진 거예요. 방광이 어느 때 무거워지냐면은 두 가지 경우죠. 방광이 이렇게 생겼죠. 근육층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또는 어느 때는 뭐 이렇게도 될 수도 있겠죠. 방광이 무거워졌다는 얘기는 이게 만약 이게 정상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변이 이만큼 차든지 혹은 여기가 붓든지 그게 두 가지죠. 이게 부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소변이 이만큼 찼으면요 화장실 가서 쭉 빼버리면 또 원상이 되죠. 근데 여기는요 소변이 없어도 소변이 이만큼 있어도 이만큼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거우니까 소변이 꽉 잠궈오고 똑같은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가죠. 화장실 가면 잘 나옵니까? 이것만 나오죠. 여기가 보여있는 거는 이만큼 잘 때는 시간 짧게 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또 마려운 거예요. 그럼 나오면 그때 가서 소변 보면요 이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자꾸 가면서도 어디가 모르게 이 안에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으니까 자꾸 화장실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게 방광염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치료해야 되나? 여기에 있는 수독 담적을 없애주는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 몸에 있는 수분 종류의 물질을 빼내는 방법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빼내는 방법을 뭐겠어요? 밭으로 얘기하자면 밭에 물기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작물도 못 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밭을 살리려고 해야 되겠죠.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포랑을 내서 빼줘야죠. 그래야 줄어들겠죠. 근데 포랑을 내서 빼주고 있는데 위에서 자꾸 물 주면 어떻게 돼요? 효과 없죠. 빼내더라도 들어온 물만 쏙 나가고 고여있는 물은 안 나가는 거예요. 고여있는 물이 문제를 일으킨다겠죠. 아까 그 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많아지든지 흐름이 지체가 된다든지 어디가 쌓였다든지 하는 물이에요. 그런 진액이 문제를 일으키는데 고여있는 것은 못 나가게 하고 들어온 것만 쏙쏙 나가요. 그러니까 방광염이 걸렸을 때 물을 먹으면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요.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나가면 방광이 좋아진 걸 말해요. 이 들어온 물이 많으니까 당연히 소변량이 많아지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고여있는 이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낫죠. 약을 쓰면서 말하자면 여기를 고쳐줄 배설 기능을 좋게 하고 신장 기능을 좋게 하면서 들어오는 걸 되도록이면 차단시켜주고 차단시킬 때 힘드니까 물하고 그 다음 물 먹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문제가 없다겠죠. 그런 식으로 하면 몸에 저장되어 있는 노폐물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쌓여있는 것이 불필요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노폐물이거든요. 이 노폐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 존재하는 염증 물질이에요. 염증 물질은 부피를 늘려요. 아까 했듯이 혈관을 붓게 만들고 혈관이 부으면 안에 내경은 좁아져요. 그러니까 혈액 흐름도 나빠지고 혈액 흐름이 나빠지면 아까 했듯이 혈압도 높아지고 잘못하면 밑에 혈관이 부풀어가지고 뻥 터질 수 있고 그런 거죠. 다른 데 가서 저장이 되면 다른 데서 또 문제를 일으키고요. 대표적으로
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뇌혈관질환 이제 치매라든가 이러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호르몬 종류의 물질이 안 빠져나가고 단백질 종류가 이 유기물질이 대사를 거쳐가지고 물하고 탄산가스하고 단백질은 질소산화물까지 나와요. 여기 질소 표시되어 있는데 요소 성분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몸에서 또 단백질은 빠져줘야 돼요. 내 몸에서 호르몬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호르몬 유효기간이 있어요. 그 유효기간을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대사를 못하고 몸 안에 남아있게 되면은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쌓이기 시작하면 몸에서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 호르몬을 못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 호르몬에 이상이 와가지고 생기는 것이 말하자면 치매인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유기물질이 물하고 섞여가지고 내 몸의 뇌 부분에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세포가 이 유기물질을 자꾸 써먹게끔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 물을 되도록이면 시간 맞춰서 먹고 줄이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이제는 물을 안 먹으라고 했다. 물은 이제 국물도 포함되고 차도 포함되고 음료수도 포함되고 술도 포함되고 이렇게 액체 성분이 다 물이에요. 우리 몸이 다 그런 종류의 물질로 차 있어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은 몸에서는 그것을 어떻게든 대사를 해서 소변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나가고 땀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가는 현상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나갈 일도 없고 많이 들어와가지고 써먹지 못하면은 몸에 저장되든지 많이 내보내든지 해요. 그러니까 내보내는 것을 막는 방법을 쓰지 말고 되도록이면 나갈 때는 그냥 놔두시고 들어오는 것만 차단시키면은 자연적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설사난다고 변비약을 쓴다든가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나가는 거 내 몸에 불필요한 거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뭡니까? 내보내줘야 내 몸도 살아나고 좋아지는 거예요. 저기 강의는 이 정도로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할 얘기 더 많거든요, 많기는.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도 좀 해주셔도 되고 예, 내려주십시오. 해병대 백화점인데 예, 해병대 예, 백화점인데 예, 그때 한 원장님이 예, 치료받으라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하는 원장님이 그 침나서 그 효과를 많이 봤어요. 예. 백화점인데 그래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보셔도 어디 한의원에서 예. 백제 한의원 어디요? 백제 한의원 여기 박단시장 입구에 있어요. 사거리 박단 사거리 말고 저 밑으로 이렇게 내려보면 박단시장 입구 있잖아요. 사거리 쪽으로 게으리를 좀 내려오시면은 거기 제일역에 있고 양대문 안경점 있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그런 게 뭐 땀을 빼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독소나 이런 걸 뺄 때 패치가 도움이 되나요? 되게 오래됐거든요. 아마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몸에 독소가 나가는 길은 크게 세 군데예요. 엄청 아픈데 심장 콩팥을 통해 가지고 노폐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80%고요. 80% 이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피부 쪽으로 나가고 대변으로 빠져나가요. 20% 정도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80%는 심장이고 나머지는 이제 피부로 우리가 느끼지 않게 이런 경우 이제 그 체중 같은 거 재보면은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체중을 아침에 재고 1시간 후에 재고 2시간 후에 재고 하면은 100g, 200g씩 줄어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피부 모공을 통해서
독소가 나가는 거예요. 이 우리 몸에 제가 독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슨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몸에 존재하는 이거기 때문에 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독은 아닌데 나머져 가지고 피부 쪽에 쌓여 있는 독소가 피부 쪽으로 나가게끔 해주면은 안에서는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 패치를 붙여가지고 독소를 빼낸다 할 때는 그 부위에 어느 정도는 나갈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제가 틀린 얘기일 수도 있어요. 기본 원리는 피부 쪽으로 빼낸다는 얘기예요. 내가 운동을 해가지고 피부도를 높여가지고 빼내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자연적으로 몸이 안 좋을 때는 진땀도 나고 하면서 땀이 나가지고 땀이 줄어들면 그다음에 또 편해지고 감기 걸려가지고 있을 때도 땀이 나고 난 다음에 몸이 개운해지고 하는 것도 있죠. 그렇게 해서 내 몸에 존재하는 독소가 어느 정도는 줄어들었을 때 이 물질이 많아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줄어들면은 몸에서는 다시 그 세포가 일을 잘해요. 그래서 에너지도 잘 만들고 그러니까 몸의 면역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 질문은 물은 예. 1시간 간격으로 먹으면 좋습니까? 1시간 간격에 집에 저기 혹시 화분을 키운다든가 밭에 작물을 키울 때 물을 어느 간격으로 주나요 혹시? 물을 밭에 있는 작물에다 물 줄 때 하루에 3번 주는 맛 없을 거예요. 뭐 이틀에 한 번도 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화분 같은 데 물 줄 때는 보르게 한 번도 주고 그러죠. 그 화분의 성격에 따라 꽃의 성격에 따라서 좀 그러긴 하지만 우리 몸은 제가 봤을 때는 하루에 3번 정도 주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조금 힘들어요. 3번 정도 주면 어느 때 주냐면 밥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정도 지난 다음에 하루에 3번 먹는다면 아침 먹고 난 다음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그것도 물도 과용하지 않고 몸에 있는 것이 독소가 쌓여서 많아서 문제가 생기지 부족해지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족해지지도 않고 몸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주는 드시면 1시간에 한 번씩 먹는 것은 많이 자주 드시는 거예요. 또 예, 선생님 그 아이가 코피가 자주 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몸에 열이 많아서 그 열을 이렇게 해소시키려고 코피가 난다라고도 이야기하셨거든요. 코피가 잘 안 나게 하려면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코피 나는 건 아니고요. 피곤해도 나오죠. 피곤해도 나올 수 예를 들어 코피가 좀 잘 안 나게 하려면 어떤 걸 섭취해야 되고 또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코 안에 비강에 있는 혈관은 점막에 점막 바로 밑에 혈관이 있어요. 혈관이 근육부위라고 하는 근육이라는 조직에 쌓여가지고 있다는 거는 잘 안 터져요. 근데 점막이기 때문에 걔는 부풀기가 쉬워요. 그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혈관이 부풀어서 생기는 거예요. 부풀다 보면 터지거든요. 다시 얘기하자면 혈관도 좁아진 곳이 있기 때문에 부푸는 거예요. 피가 잘 안 가니까 압력이 높아지겠죠. 혈관 압력이. 그 압력이 높아진 것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혈관이 부풀은 상태에서는 양방적인 개념에서 보면 다 염증입니다. 염증은 열영상을 동반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서는 자꾸 대사 활동이 빨라져요. 그래서 열이 나요. 국수적으로는 열 증상이지만은 내용상으로 보면 부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붓는 곳이 있기 때문에 넓어진 곳이 있는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나온 곳이 있는 거고요. 제가 과거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론적인 거라든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전체를 봐야 되는데 부분만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제가 퀴즈로 내면은 만약에 이런 모양이 있다. 이것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것을 설명을 이 모양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 어떻게 표현을 일반적으로 보면은 튀는 곳을